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쌤도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곧 있으면 1차 고사를 치르게 되죠. 아주 중요한 우리 3학 첫 번째 시험인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쌤이 영상을 몇 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 선생님 제작한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단진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진자라든지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주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게 평면 운동, 그러니까 페이지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사실 포물선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등속 원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단진동 운동. 그러니까 단진동 운동에서는 우리가 용수철 진자와 단진자 이 두 가지를 했었죠. 그럼 첫 번째 포물선 운동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그리면 수평면 위에 공을 세타인 각도로 던졌을 때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더라. 그러면 각각의 어떤 지점의 속도와 가속도, 뭐 변이, 높이, 뭐 시간 이런 것들을 구했었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할 때 사실 힘이 어떤 힘밖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떠나서는 공이 던져졌을 때 손을 떠나서는 다 밑으로 어떤 중력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우리가 X축, Y축, X축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펜을 잘못 골라서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성분을 잘 구해야 되죠. 그게 힘든 건데 우리가 X축은 수평성분이라고 해서 뭐 수평성분이 뭐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 그 다음 Y축은 우리가 수직성분이라고 해서 각각의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지금 포물선 운동에서 관건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등속 원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위치에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죠.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사실 물리 1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 언급됐던 게 어떤 새로운 내용이 각속도, 오메가죠. 각속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r 오메가로 표현이 되더라. 그 다음에 가속도는 r 오메가의 제곱으로 표현되더라. 그 다음에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r 오메가의 제곱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m r분의 v 제곱으로도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됐었죠. 요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구심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죠?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깡통이 도는 거, 그거는 어떤 구심력이 작용하죠?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그쵸, 깡통이 돌 때 장력, 그러니까 실이 깡통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지구 주위로 돌고 있는 뭐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원을 무조건 보면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운동은 구심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구심력을 역할을 하는 게 각각 다를 뿐이지 원운동한다. 등속 원운동할 때는 구심력이 우리 원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자, 요 네 가지 어떤 식들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진동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우철진자와 그 다음에 단진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게 단진동의 기본적인 함수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뭐 사인 이런 방식으로 함수꼴을 구한 다음에 용수철진자의 어떤 복원력, 그 다음에 단진자의 복원력을 구해서 마지막으로 뭐 주기를 구하는 그런 유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사실 배우자 했던 거는 각각 용수철진자라든지 단진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현상, 어떤 위치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주기 정도만 파악을 해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시험을 치는데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용수철 진자를 먼저 보면 자, 이 상태가 우리가 지금 평형 상태라고 합시다. 진동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진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x만큼 느렸다가 잡아 느렸다가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이때 복원력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마이너스 kx라는 탄성력, 훅의 법칙이 나왔죠. k는 뭐였습니까? 용수철 진자고 x는 늘어난 길이. 이게 복원력으로 작용했고 지금 단진자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타만큼 들어 올린 다음에 놓으면 이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자, 여기서는 복원력의 역할을 하는 게 장력과 중력의 어떤 합력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지금 검은색으로 쌤이 그렸던 요 위치 있죠. 요게 요 위치를 우리가 진동 어떤 중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진동 중심이고 그다음 빨간색으로 그린 자, 헷갈리니까 색깔 바꿔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폭이 최대인 자, 이 부분 진폭이 최대인 부분을 우리가 최대 변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럼 각각의 최대 변인과 진동 중심에서의 어떤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동 중심에서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는 최대더라. 그 다음에 가속도는 0이더라. 그리고 지금 진자에서의 가속도를 얘기할 때는 수평성분입니다. 수평성분. 사실 우리가 곡선을 이렇게 움직이지만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작은 운동을 우리가 단진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곡선이지만 직선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수평성분을 봤을 때 가속도는 0이다. 그리고 최대 변위, 그 진폭이 최대일 때를 속도를 지금 파악해 보면 속도는 그렇죠. 여기서는 잠시 멈추죠. 속도는 0.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진동 중심과 반대로 최대가 되더라.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파악했던 게 바로 주기죠. 주기. 그러면 용수철 진자에서의 주기. 자, 용수철 진자의 주기 t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2파이 루트 k분의 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진자의 주기 t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앞에는 2파이가 붙고 그 다음에 g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평면 운동에 대한 복습이었고 이제부터는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 수업 진도에 관련된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고 시험을 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